안녕하십니까. 박스로톡입니다. 12월 16일 오전 5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며 행운이 찾아왔을 때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행운은 끈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행운은 끈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짐 콜린저 위대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의 저자죠.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에 쓴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한 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1930년대 많은 사람들이 처치를 신세계 질서와 무관한 낭만주의 시대로 유물로 여겼다. 처칠은 60대가 되면서 은퇴해서 시골로 내려가 그림을 그리고 벽돌을 쌓고 오리와 백조에게 먹이를 주고, 세상 사람들은 지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불평하며 여성을 보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요즘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글을 쓰고 의회와 내각에서 일하고 나치 유입에 맞서자고 연설했고 유아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현업에서 떠나지 않았다. 모두가 알다시피 처칠은 전성기에는 훨씬 후 찾아왔다. 영국이 히틀러와 나치가 퍼뜨리는 순수한 악에 맞서 싸우던 시기였다. 만약 처칠이 힘든 세월을 견디지 못했다면 유럽 전체가 나치의 도발에 아무런 상황에 빠졌을 때 영국의 지도자로서는 완벽한 위치에 서지 못했을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처칠은 소속 정당이 총선에서 노동당에게 패하자 총리직에서 쫓겨났다. 그는 이 일을 매우 고통스럽게 여겼다. 미래가 어떨지 그 모습을 구성하는 힘은 나를 거부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 경험, 그리고 내가 수많은 국가로부터 얻은 권위와 호의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총선에서 자기 정당에 패배할 게 거의 확실해졌을 때 처칠은 점심을 먹으면서 얼굴을 잔뜩 찌푸리는데, 이때 그의 아내가 그것을 어쩌면 축복의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축복은 지금 무척 효과적으로 자기 모습을 잘 위장한 것 같다고 대꾸했다. 그러나 처칠은 70대에 왕성하게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철의 장막이라는 용어를 널리 퍼지게 된 유명한 연설을 통해 냉전이 막 시작되던 무렵 소련이 자유의 실존 자체를 위협하던 모든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그는 6건의 해고로 2차 세계대전을 집필했으며 이 책은 내가 읽은 리더십에 관한 최고의 책 5,000쪽이다. 이 책은 노벨 문화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더 총리 자리에 오른다. 스티브 잡스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일하고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세상으로 버림받는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진다. 다시 일어날 것인가?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다시 또 일어설 것인가? 다시 또 일어날 것인가? 나는 이런저런 일을 힘들고 괴로울 때나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 내가 저지른 실수를 처리하느라 진이 빠졌을 때 스티브 잡스, 처칠, 콜드웰 등을 생각한다.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엄숙하고도 암울한 태도로 끈질기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일을 열정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고 즐겁고 기쁘게 일한다. 인생은 일찍 포기하기는 너무 길고 열정을 품은 일을 내팽개치기는 너무 짧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행운에 관해서 나누었던 흥미로운 대화 하나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내가 타기로 했던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다른 비행기를 타야 할 때가 있다. 내 좌석은 가운데에 끼인 자리였다. 이것 또한 불운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불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마음먹고 내 양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배우기로 했다. 그런데 대화를 시도했는데 우선 통로 쪽에 사람이 물었다. 이 사람은 60대에 보이는 기품 있는 신사였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지금 템부에 살아요. 그곳에서 태어나셨나요?
그러자 그 웃었다. 아니요, 내가 태어난 곳은 자란 곳은 동해안에 있는 가난한 도심 지역에 자랐으니까요. 그럼 어쩌다가 템보에 오셨습니까? 식단 체인점을 운영하거든요. 아, 예. 어쩌다가 그게 말입니다. 내 인생에 엄청난 행운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모든 게 놀라운 과학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과학 수업 첫날 교실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나는 과학이든 뭐든 공부할 마음을 전혀 없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난데없이 교실에서 사다리를 설치하더니 사다리 아래에다가 패드를 하나 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바라보는데 선생님은 갑자기 교실에 뛰어들어와 사다리 위로 올라간 다음 괴성을 지르며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더군요. 얘들아, 지금부터 중력 이야기를 해보자. 선생님 덕분에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문으로 꼽히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면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인류 기업에 취직했던 일이며 정말 운이 좋게 투자 기회를 잡아 일이며 또 장차 식당 체인점을 성장하게 될 사업에 뛰어든 일 등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정말 딱 맞는 시점에 딱 맞는 장소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청년이 대학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행운을 믿을 여유가 없네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지만 사실 프로가 될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내가 그 판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게 내가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어야 합니다. 근데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행운에 달려 있다면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노력은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나는 나 자신을 믿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통로 쪽에 앉은 나이 드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당신처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성공하는 데는 행운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죠. 사실 모든 건 행운에 달려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해내지 못했던 건 돌이켜 생각해보면 행운은 나에게 어느 정도 작용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 일을 시작하던 시점에 불운이 내 나머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믿었다면 그것은 생각은 나를 부숴버린다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행기에 나선 사람들과 나누었던 그 대화에서 행운, 불행은 이상하게 역설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위대한 기업을 만든 리더들은 처음에는 행운인지 불운인지 자기 긍정적으로 그들 성취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운명을 열어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임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일단 엄청난 성공을 거둔 뒤에 그 과정에서 행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깨닫고는 자기 이야기에 그 행운을 추구한다. 모든 성공은 자기 자신의 유능함이나 천재성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한편으로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행운이 보완해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며 행운이 찾아왔을 때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예,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며 행운이 찾아왔을 때 이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나 사업이나 성취를 추구할 때 한탕만을 노리던 행운을 쫓는 사람들은 진정한 위대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위대한 기업, 훌륭한 경력, 대단한 실적은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동전 던지기, 단 한 번의 손놀림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끈기를 가진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않는 것도 사실이다. 위대한 이들은 위대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긴 여정에서 전략, 계획, 방법을 수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예, 여정에서요, 전략, 계획, 방법을 수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행운이 끈기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단순한 진리도 이해한다. 끈기에 대한 경고하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에 인용하는 것은 이 장에 마무리하고 싶다. 30년 동안 내가 혼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썼던 모든 문단 내용 중에 이 문단만큼 기업가나 갓 창업한 회사의 리더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없다. 선지자 기업을 일군 사람들은 엄청난 끈기를 가지고 있으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는 좌우명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살았다. 그런데 어떤 것을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까? 회사다. 어떤 아이디어라도 없애거나 수정하거나 발전시킬 준비를 해라. 그렇지만 회사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많은 사학가가
회사 성공을 특정한 아이디어의 성공과 동일시한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간 그 아이디어가 실패로 끝날 때 회사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또 반대로 그 아이디어가 성공한다 해서 회사가 다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 그 아이디어에 감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집착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회사를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긍정적인 창조를 추구하는 주체로서 바라본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특정한 아이디어를 초월하는 끈기를 가지고 영속적인 위대한 기업으로 나가야 한다. 예, 끈기를 가져야 됩니다. 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예, 이건 위스턴 처칠경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아주 가능순한 주문을 장착하고 고도의 회복력을 갖춘 영혼이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우리가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한계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등반에서 그 실패하고 어떤 때는 그 낙오자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낙오자가 되면요, 그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지 거의 다 와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예, 톰 프로스트는요, 당신은 바닥에서 시작한다. 당신 앞에 장애물이 있고 그 위로 올라설 수 없음을 알게 되더라도 오르고 또 올라서 도저히 더는 올라갈 수 없을 마지막 지점까지 계속 올라가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지점에 다가가는 순간 없던 길이 생겨날 것이다. 집중하지 않고 돌아서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예, 없던 길도 생겨납니다. 계속 올라가라. 그런데 계속 올라가다 보면요, 없던 길도 생깁니다. 이 참 좋은 말이네요. 자, 예, 여기다 쓰겠습니다. 예. 당신 앞에 장애물이 있고 그 위로 올라설 수 없음을 알게 되더라도 오르고 또 올라서 도저히 더는 올라갈 수 없는 마지막 지점까지 계속 올라가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지점에 다가가는 순간 없던 길도 생겨날 것이다. 예, 것이다. 예, 참 좋은 말이네요. 집중하지 않고 돌아서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예, 이거는요, 톰 프로스트가 이야기했네요. 톰 프로스트. 예. 당신이 바닥에서 시작한다. 당신 앞에 장애물이 있고 그 위로 올라설 수 없음을 알게 되더라도 오르고 또 올라냅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요. 예, 이 말을, 예,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동차에서는 저는 만도라 생각합니다. 만도가, 예, 이 종목은 만도가 조향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조향, 방향을 갖다 조정하는 거죠. 예, 테슬라한테 납품하고 있고요. 예, 배당이 1.52%입니다. 예, 만도가 자동차에서는 만도입니다. 자동차 만도. 예, 반도체는 삼성전기가 이유를 모르게 잘 갑니다. 삼성전기가 참 잘 가거든요. 이유를 모릅니다. 저도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삼성전기가 참 좋습니다. 올라가거든요.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유를 몰라요. 저도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요. 삼성전기 좋고, 예, 그 다음 종목으로 네이버가 좋고요.
네이버가 참 좋습니다. 네이버도 좋고 카카오도 좋고요. 카카오도 좋고 카카오 세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카카오 세게 나갑니다. 네이버도 세게 나가고요. 예, 네이버도 세게 나가고 카카오도 세게 나갑니다. 예, 이 조금만 사가지고 대충 물려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장은 대충 물리는 겁니다. 예, 대충 물리는 겁니다. 이제는요, 예, 대충 물리는 겁니다. 대충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예, 아무 자리에 사가지고, 예, 조정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받겠다. 조정 받을 것이다. 예, 지금은 강세장입니다. 나는 영원한 강세론자라네. 예,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이야기했죠.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나는 항상 긍정론자다. 나는 강세론자다. 예, 강세론자라고요. 나는 강세론자다. 예, 누굽니까? 앙드레 코스탈로니잖아요. 앙드레 코스탈로니. 예, 코스톨로니.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시장의 긍정론자다. 강세론자다. 예,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대충 사야 됩니다. 예, 아무 때나요. 지금은 장이, 엄청난 큰 장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코스닥 150 종목, 예, 코덱스, KODEX, 코덱스 레버리지. 예, 코덱스 레버리지 사야 됩니다. KODEX 레버리지. 예, 코덱스 레버리지도 사야 되고요. 예, 코덱스, 예, KODX 레버리지. 예, 코덱스 12630이네요. 예, 코덱스 레버리지도 사야 됩니다. 예, 이 보면은, 예, 이 쭉쭉 올라가거든요. 지금 5일선, 11선과 5일선 돌렸거든요. 요 자리를 깼습니다. 요 자리만 넘어버리면요. 17,000원 넘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예, 이 바닥을, 삼중바닥을 잘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요 자리를 안 깼으니까 상당히 센 종목입니다. 여기, 월봉 볼까요? 월봉 보면은, 예, 이 자리를 안 깼고, 상당히, 월봉 보면 요번 달에 양봉이 나오면요. 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여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이 바닥 근처입니다, 여기가. 예, 바닥 근처이기 때문에, 월봉상, 이 자리는, 여기는 다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엄청나게, 여기 다 물고기잖아요. 멀리 보면요. 멀리 보면 다, 여기서는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멀리 보면요. 예, 어제 종목하고 조금 다르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도 사야 되고요. 카카오도 참 좋습니다. 이래 많이 빠졌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카카오 갑니다. 민주당 정권에 쓰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간다고요. 예, 정치적으로, 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정치 성향이 좀 대중적으로 보편 타당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도 나가겠죠? 하이닉스도 나가고,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제는 뭐냐면요, HBM3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요, HBM4가 나옵니다. 예, HBM4가 나오면은 삼성전자가 아마, 예, HBM3부터는 4가 이제는 대세가 나오거든요. 이 HBM4가 앞으로는 3보다는 아마 이 단을 갖다가 이렇게 담으면요, 4는 이렇게 이 꽃배기로 쌓을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무시 못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력도 비슷하겠지만은 저는 어쩌면은 삼성전자한테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지금 요즘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이 더 좋거든요. 뭔가 모르게 삼성전자가 빨간 날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기관도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예, 떨어지도 사모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은 다시 외국인들이 돌았습니다. 그럼 양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날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외국인들이 곧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한국 증시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까지 보고요. 종목은 뭐 어제 종목 그대로고요. 오늘은 추가로 하면은 만도가 들어갑니다. HL 만도가 자동차의 HL 만도, 반도체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네이버, 카카오 들어가고요. 그걸 바뀐 게 없습니다. 예, 바뀐 게 없고요. 종목은 자, 음식은 동서고요. 30분도 좋지만 너무 좀 그렇죠. 동서고, 금융은 NH투자증권, 변압기는 산일전기, AC 현대일렉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연예는 제가 어제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 종목 바꿨죠. 스튜디오 드래곤볼보다는 K-팝이죠. AC K-팝이죠. 예, AC K-팝으로 사기로 했잖아요. AC K-팝. 예, AC K-팝 해가지고 그 종목으로 사기로 했고요. 예, AC K-팝으로 사기로, 반도체는 로체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성전기나 삼성전자, 요 종목들, 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하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예, 연예는 JYP 드래곤도 있지만은 저는 뭐죠? AC K-팝이죠. AC K-팝, ACE K-팝, K죠. K-팝, AC K-팝을 사기로 하겠습니다. AC K-팝 연예는요. 예,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빼겠습니다. 뭐 좋지만은 예, AC K-팝 플러스인가? 예, 이 종목을 사기로 하겠습니다. 예, 로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기, 삼성전자, 기계는 현대 LB하고의 뭐죠? 동양물산 TYM, 예, TYM 이 정도 하고요. 코스닥 150 종목 코덱스 레버리지, 예, 이 코스닥 150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코스닥 150은 2차 전지하고요. 2차 전지하고 또 뭐냐면은 들어가 있는 게 제약이거든요. 제약입니다. 코스닥 150은요, 2차 전지하고 제약이라고, 제약 업종입니다. 이거를 사는 거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뭐죠?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 종목으로 보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런 종목을 사는 겁니다. 기아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결론이 뭐냐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사는 거고요. 코스닥 150은 2차 전지나 제약업종을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예, 그리고 봅시다. 그러면은 제 생각은 예, 음식은 동서를 사야 됩니다. 동서가 지금 이제 커피 가격하고 커피 가격이 날아가거든요. 코코아 가격도 날아가고요. 코코아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게, 현재 급등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커피, 설탕, 옥수수도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커피, 코코아 이런 것들이 가격이 계속 우상향 굉장히 좋고요. NH투자증권은 그 기업이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거든요. 주인이 없는 회사가 좋습니다. 주인이 없는 회사, 예, 주인이 없는 회사가 좋잖아요. 예,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는 회사, NH투자증권, 예, 그 다음 종목으로는 봅시다. KTNG도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주인이 없는 회사를 사야 됩니다. 유한양행도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유한양행. 예, 주인이 없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산일전기는 신규 상장이라서 저는 그렇게 거의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내는 AC K-팝, 반도체, 카카오, 삼성전기, 삼성전자, 현대엘리베이터, TYM. 요거는 이 TYM이라는 것은 일종의 동양물산이거든요. 이거는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 예, 스마트팜. 예, 이게 TYM은 스마트팜 관련 종목입니다. 예, 레버리지는 이렇고요. 예, 코스닥 레버리지는 2차전지 제약업종을요. 이래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아울리지 않습니까? 예, 조선은 순광밴드, 이제, 이런 종목들이고요. 현대 미포하고,
예, 현대중공업하고요. 예, 이 미포하고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셀 겁니다. 예, 조선은 이렇고요. 음식은 이렇고요. 금융은 이렇고요. 변압기는 이 종목이죠. 변압기. 그 다음에 연해가 있고요. 반도체도 있고요. 반도체, 예, 기계. 예, 그 다음 종목으로 이런 정도로 하면은 예, 이 포트폴리오가 거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한 내용이 잠깐만요. 제가 종목을 적어놨는데 야, 이 종목이네요. 조선은 이런 식으로 예, 약한 종목은 병든 종목입니다. 약한 종목 손대면 안 됩니다. 지금 장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강세장입니다. 강세장에서는 예, 강세장에는 강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자, 강세장에서는 약한 종목은 병든 종목입니다. 약한 종목은 병든 종목이고 강한 종목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강한 종목은 살아있다. 예, 이 말을 잔디 애워놔야 됩니다. 약한 종목은 병든 종목이고 강한 종목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시간을 한 26분 했네요. 26분 했지만은 예, 우리가 살아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예, 살아있는 종목, 예, 이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예, 그리고 책을 한 페이지 더 읽어 드릴게요. 예, 한 페이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행복에 중독된 세상. 많은 철학자들은 행복의 본질적 가치를 주장한다. 행복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는 건 대부분 그 효용이나 역할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돈은 무엇인가를 살 수 있기에 가치가 있다. 음식, 주거지, 안전은 물론 심지어 행복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약 자체가 아니라 건강을 되찾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을 가치 있다에 얘긴다. 돈과 약은 수단으로 가치를 지니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일부 철학자들은 행복만이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고 얘긴다. 오직 행복만이 효용이나 역할이 아닌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나를 걱정하셨는데 1990년 후반부터 행복은 철학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보다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심지어 거대한 사업으로 발전되기까지 했다. 행복의 비결은 말하는 책들을 찍어내더라. 엄청난 크기의 숲이 희생되었다. 정부들까지 가담해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질적인 더 풍요롭지만 더 행복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후원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떤 정부에서나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 다를까. 결국 행복을 수월한 돈벌이로 여긴 학자들도 이에 가담했다.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길 가는 사람들에게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같은 무리한 질문을 하도록 설문조사까지 시켰다. 21세기 초 서양의 미덕에서 수줍음과 신중함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했다. 모든 연구 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사실들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고 직장 상사와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불행하다고 했다. 예. 그리고 직장 상사와 대화하면서 뭐를 할 때 어떤 느낌인지를 알 수 없다. 아무도 힘이 곡선이 엇갈리지 않을까? 언제 가장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뭐뭐라고 할 때가 대답했다.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할 때 우리는 행복을 하나의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즐거움은 감정은 뭐를 조금만 잘 했을 때 얻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직장 상사의 대화를 느끼는데 불행한 감정이 아마 거기서 오는 불안과 걱정 혹은 메스꺼움의 경멸 때문일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특정한 감정에서 기결된다. 이 개념은 행복은 본질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 우리는 수단으로서가 아닌 행복 그 자체를 원한다. 철학자들은 주장과 결합해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란 것이다. 잘 살고 못 사는 문제와 상관없이 삶의 질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달려있다. 인간을
규정할 때 유용한 방법 중 우리 하나는 우리가 중독자로 관찰되는 것이다. 이는 몇몇 영장류를 제외한 다른 동물에게서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약물 중독자가 아니다. 그러나 행복 중독자들이다. 행복 중독자들은 약물 중독자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갈망한다. 어떤 의미에서 행복 중독자들은 약물 중독자보다 더욱 상대가 심각하다. 약물 중독자는 자신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못 알고 있다. 그런가 하면 행복 중독자들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다. 둘 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양한 모습으로 온갖 계층의 행복 중독자들이 존재한다. 팔이나 다리 또는 발을 보고 그들이 행복 중독자인가 확인할 수 없다. 약물 중독자처럼 약을 주사하거나 흡입할 필요도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청진기의 행복 중독자가 된다. 주말 밤이면 시내로 가서 술이나 마약에서 취해 무엇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그런 상태에서 싸움을 한다. 1년 후에 한 번은 칼쿤 같은 섬들로 또는 어딘가 계획한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곳에서 같은 일을 조금 더 심하게 되풀이한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즐거움이고 즐거움은 행복을 모든 것이다. 청년기 행복 중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18세에서 30세 청년이 될 필요가 없는데 이는 토요일 밤 시내로 나가 코포코행 전세기를 타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많은가 봐도 알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평생 동안 청년기 행복 중독자로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어 점점 둔해지고 약해져서 동시에 자신의 더욱 교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선 청년기의 특징적인 노골적 쾌락과 퇴폐적 감정을 넘어선 행복의 관념을 더욱더 확장시킨다. 분별 있는 교양인에게 행복한 무엇이나 마약 그리고 술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들은 더욱 중요한 감정을 인식한다. 스텔라 맥주를 진탕 마시고 인사부성이 되는 즐거움. 이제 품질 좋은 와인을 한두 잔을 음미하며 느끼는 미묘한 전율을 격상한다. 그리고 가끔씩 하룻밤 풋사랑을 나눌 때 느끼는 격정적인 진지함 그리고 행위를 할 때 본다는 사실상 거의 형제자매와 같은 관계가 느껴지는 더욱 절제된 즐거움이 대체된다. 미국 비트 제너레이션 대표 작가 카루악은 별들은 가로지르는 거미처럼 폭발하는 화려한 로마의 항색초들처럼 불타는 타버리는 열망 대신 아직 어린 아이의 침을 흘리거나 말을 시작하려는 옹알리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의 정제된 감정들이다. 행복의 범주에서 포함시키려는 감정이 다양한 만큼 인간은 점점 세련되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범주가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감정이다. 영원토록 부질없이 감정을 추구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정의다. 다른 동물은 감정을 쫓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 그 감정을 그토록 집착한다. 인간만이 감정을 집착합니다. 감정밖에 강박적으로 집중할 결과 인간은 노이로제에 걸렸다. 노이로제는 감정 생산에서 점검으로 초점이 옮겨질 때 나타난다. 당신의 현재의 삶에 진정 만족하는가? 파트너는 당신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해 주는가? 아이를 기르면서 정말 성취감을 느끼는가? 물론 삶을 점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삶은 우리 자체의 행복한 삶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의 특성상 우리는 삶을 점검하는 올바른 방식을 터득하지 못한다. 삶을 점검하는 것이 감정을 점검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감정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점검할 때 그 내부를 살펴서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부재하는지 확인하면서 부정적인 결론을 도달하고 한다. 우리 스스로 희망하거나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착한 행복 중독자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새로운 애인,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집, 새로운 삶처럼 온통 새로운 것을 말이다. 중독자들은 행복이라는 오랜된 친숙보다는 새롭고 특이한 것을 이기고 그것이 있다고 얘기한다. 보통 그렇듯 어떤 행복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와줄 전문가들을 대기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보수를 받고 기꺼이 우리에게 다른 해결책을 방법을 찾아준다.
요컨대 인류의 가장 명확한 단순한 특징은 감정을 숭배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다. 예, 인간은 감정을 숭배합니다. 한마디로 예, 행복을 중독자, 예, 새로운 집,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삶, 예,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예, 지금 돈이 많이 풀리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예, 그러한 상황을 보면은 현재 상태로는 강남 집값이 폭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갑니다. 예, 삼성전자가 자리가 참 좋습니다. 삼성전자 자리 좋고요. 예, 제가 뭐 종목은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종목은 거의 다 알 겁니다. 조선은 성광밴드가 탑픽이고요. 음식은 동수고, 금융은 NH고요. 변압기는 산일전기고요. 연예는 ACK-팝. 예, 그 다음에 반도체가 조금 전에 나왔죠. 반도체는 롯데,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기, 삼성전자, 예, 이런 종목들이 간다는 말은 지수가 간다는 말이죠. 예, 기계는 현대 엘리베이터, 예, TYM, 예, 그 다음에 코스닥은 150 레버리지 2차전지 제약입니다. 코스닥은 레버리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들어가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것이 들어가고요. LG 엔솔 같은 게 들어갑니다. 장은 주도주만 갑니다. 약한 종목은 변동 종목이고요. 강한 종목만 살아남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잘 돌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보유하지 마라. 나의 일상은 언제나 똑같아. 저평가 되어버릴 기업을 찾아라. 예, 이게 피트런치는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 하겠습니다. 예, 사람의 행복은 뭐냐? 중독되어 있습니다. 행복도 중독, 마약도 중독. 지금은 새 집을 사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듯이, 예, 지금 장은 강세장입니다. 약세장에 놀아날 게 아닙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